새벽 4시 등대 관리실에서 윤성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27년간 혼자 지켜온 이 등대에서 그는 매일 같은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자신의 발걸음, 그리고 텅 빈 병실. 유진아, 하늘아, 꿈속에서 외치는 자신의 목소리에 성배는 벌떡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올 뿐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았다. 성배는 무릎 담요를 털어내고 일어났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57이 된 그였다. 또 그 꿈이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등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어둠 속 바다를 밝혔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무엇인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인 줄 알았다. 하지만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다. 성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또 누군가 지난 27년 동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바다는 때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데려왔다. 성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우비를 걸치고 등대 아래 선착장으로 뛰어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작은 구조선에 시동을 걸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20년 전 비슷한 새벽에 16살 소년을 구한 일이 있었다. 그 소년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바다에 몸을 맡긴 것이었다. 성배가 구해낸 후 소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살려낼 수 있을까?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성배는 간절히 빌었다.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될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자 젊은 여자였다. 의식을 잃고 차갑게 떠있는 그녀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다. 성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가씨.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건져 올렸다.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배 위에 눕힌 그녀를 보며 성배는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라. 간절한 기도가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그녀의 왼쪽 귀 뒤편에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보였다. 성배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갓 태어난 딸의 연약한 몸, 의사가 말했던 선천적 흉터, 별처럼 생겼네요. 예쁘다고 봐주세요. 설마, 설마. 성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오른손을 확인했다. 검지손가락이 살짝 굽어져 있었다. 이것도 기억났다. 자신이 어릴 때 다친 손가락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유전적 특징이라고 했던 의사의 말. 하늘이 너냐? 성배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다. 20년 넘게 찾아 헤맨 딸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약하게 기침을 했다. 바닷물을 뱉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성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배를 선착장에 대고 그녀를 안고 트럭으로 뛰었다. 이른 새벽에 응급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다. 응급환자입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성배는 외쳤다. 간호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의사가 그녀를 진찰하는 동안 성배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괜찮기를.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빌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성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답했다. 병실로 옮겨진 그녀를 보며 성배는 의자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그려보았다. 그녀의 가방을 확인해 보니 젖은 버스표 몇 장이 나왔다. 서울에서 출발한 표였다. 그리고 낡은 학생증 하나. 학생증의 이름을 보는 순간 성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하늘, 그가 지어주고 싶었던 바로 그 이름. 손이 떨려서 학생증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딸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늘아, 정말 너구나. 성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넘게 흘린 눈물보다도 더 뜨겁고 아픈 눈물이었다.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도 나왔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곳곳에 적힌 메모들이 보였다. 엄마, 왜 아빠를 만나면 안 돼?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아프다. 어떡하지? 수첩 속 글들을 읽을수록 성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나유진은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성배와 눈이 마주쳤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경원이야. 내가 바다에서 구했어. 성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다에서?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아, 그때 떨어졌구나.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름이 뭐니? 성배는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직접 듣고 싶었다. 윤하늘, 이에요.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배의 심장은 거의 멈춰섰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하늘이, 그는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20년 넘게 부르고 싶었던 그 소중한 이름을. 하늘이는 성배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저를 아세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아니, 그냥 예쁜 이름이라서. 성배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섣불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딸이 놀라서 도망갈지도 몰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어떻게 바다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2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성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유진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다. 엄마는 언제? 3년 전이에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배도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그때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니? 성배가 물었다. 이곳저곳 떠돌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혼자서? 네.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줘서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배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나유진은 왜 자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딸을 혼자 키우려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등대에 불을 켜야 할 시간이었지만 성배는 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20년 만에 만난 딸을.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등대 관리인이야.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어. 감사해요. 구해주셔서. 천만에. 당연한 일이야. 성배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하늘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원 후 딸이 어디로 갈까? 성배는 걱정이 되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울로 올라가야겠죠.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일자리라도 찾아야죠.
하늘이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성배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딸을 지켜주겠다. 20년의 빚을 갚아야 했다. 밤이 깊어갔다. 하늘이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고 성배는 침대 옆 의자에서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상상했던 딸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딸은 너무 달랐다. 고생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성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가족분이세요? 라고 물었다. 성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네, 가족입니다. 경실의 형광등이 하늘이의 창백한 얼굴을 차가운 빛으로 비췄다. 성배는 딸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늘아,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늘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배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기 시작하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20년의 상처가 배어 있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우리를 해칠 거라고. 성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을 이었다. 가끔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아빠 이름을 부르며 울었거든요. 성배, 성배야. 하늘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 순간 성배의 심장이 멈췄다. 나유진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도망쳤을까?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성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다. 아저씨, 왜 그렇게 보세요? 하늘이가 의아해했다.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성배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그는 간신히 말을 지어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어떻게 지냈니? 하늘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엔 친척 집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편의점 앞에서 자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성배는 눈을 감았다. 딸이 겪었을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러다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 성배의 주먹이 더욱 단단해졌다. 하늘이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배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운 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늘이는 계속 말했다. 나쁜 일들을 시켰어요. 거부하면 때렸고 도망치려고 하면 더 심하게. 성배는 일어났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다. 누가 감히 자신의 딸을 그놈들이 어디 있니? 성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름이라도 알고 있니? 하늘이는 놀란 눈으로 성배를 보았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와 무슨 상관이? 성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해. 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계속 말해봐. 작년 겨울이었어요. 한 남자가 저를 불렀는데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하늘이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때 기회를 봐서 도망쳤어요. 밤새 달려서 버스터미널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성배가 중얼거렸다. 네. 그런데 버스비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어서 그냥 바다가 편해 보였어요. 성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죽음을 택할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이.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도 함께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가 심하고 오래된 외상들이 많이 보이네요. 의사의 말에 성배의 분노가 치밀었다. 외상이요? 성배가 물었다. 늑골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고 팔목에도 상처 자국이. 많이 고생하셨나 봅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떨궜다.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올렸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성배는 딸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하늘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성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우선 내 집에서 쉬어. 그가 말했다. 등대 옆에 작은 집이 있어. 하늘이는 놀란 듯했다. 저를 왜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남이잖아요. 성배의 목이 메었다. 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었다. 그냥 혼자 두기가 안쓰러워서. 그는 거짓으로 대답했다. 하늘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성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그때 성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성배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고태준입니다. 나유진. 그 여자 때문에 연락드려요. 성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고태준? 20년 전 그 남자? 뭐라고요?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나유진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가 성배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세요? 성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고태준, 20년 전 나유진과 함께 자신 앞에서 사라진 그 남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성배는 중얼거렸다.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전화였나 봐요. 성배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고태준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나유진이 정말 무슨 말을 남겼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고태준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해안도로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안 오시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뭘 신고한다는 거요? 윤하늘이랑 건으로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아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성배는 혼란스러웠다. 고태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늘이가 불안해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성배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내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밤이 깊어갔다. 하늘이는 피로에 지쳐 잠들었고 성배는 복도로 나왔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고태준과 나유진이 함께 있던 모습.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날.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절망.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성배는 어둠 속에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고태준이 숨기고 있던 진실이. 나유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리고 자신과 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도. 새벽이 밝아오는 등대 앞에서 성배는 망설이고 있었다. 고태준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하늘이를 돌봐야 하는데 20년 묵은 진실도 알아야 했다.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었다. 아가씨,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성배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곧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늘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성배를 바라보았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옛날 친구를 만나러. 성배는 애써 평온한 척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해안도로 커피숍까지 트럭을 몰고 가는 동안 성배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유진이 사라진 그날 밤 커피숍에 도착하니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태준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옛날보다 살이 쪘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성배야. 고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다. 성배는 그 앞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태준아. 차가운 어조였다. 커피라도 됐어. 할 말만 해. 성배의 단호한 말에 고태준은 주춤했다. 그래도 20년 만인데. 20년? 성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성배야. 진정해. 고태준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 성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다. 유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말하기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성배가 탁자를 내리쳤다. 컵들이 덜컹거렸다. 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사라져 놓고 복잡하다고? 고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성배야, 네가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 그럼 설명해봐. 성배가 이를 갈았. 처음부터 끝까지. 고태준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해. 성배가 강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길 거 없잖아. 고태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켰다. 유진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성배의 눈이 커졌다. 네가 출장 간 사이에 유진이가 내게 전화했어. 만나자고 했어. 성배의 머릿속이 백지가 됐다. 나 유진이 먼저? 왜 널 찾았어? 돈 때문이었어. 고태준이 고개를 떨궜다. 하늘이가 아플 때였어. 하늘이가? 열이 며칠째 안 떨어져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돈이 없었나 봐. 성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아팠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엔 거절했어. 고태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너와 친구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유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고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 성배는 혼란스러웠다. 왜 나유진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다야? 아니, 그게 시작이었어. 고태준이 힘들어했다. 그 다음부터 자주 연락이 왔어. 성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연락? 생활비, 병원비. 고태준이 중얼거렸다. 매번 급하다고 했어. 그래서 다 줬어? 처음 몇 번은 줬지. 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었어. 성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있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고태준이 성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보였다. 유진이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 너한테 실망시키기 싫다고. 고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완벽한 아내, 엄마가 되고 싶다고. 성배의 가슴이 아팠다. 나유진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왜 사라진 거야? 고태준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나쁜 사람들과 엮이게 됐어. 나쁜 사람들?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았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배의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위협하기 시작했어. 유진이한테, 하늘이한테까지. 성배는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신고할 수 없었어. 고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피해를 줄 거라고 했거든. 뭐라고? 너, 직장, 네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성배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고? 유진이가 선택한 거야. 고태준이 괴로워했다. 너를 지키려고. 성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유진이 자신을 지키려고. 그럼 너는 뭐야?
왜 같이 사라졌어? 고태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유진이를 좋아했거든. 그 말에 성배의 세상이 무너졌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했어?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성배야. 정말 미안해. 성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아, 그가 고태준의 옷깃을 잡았다. 어떻게 친구가? 성배야, 진정해. 고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성배는 고태준을 밀어냈다. 20년 동안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진정하라고? 내 아내와 딸을 빼앗아 놓고? 빼앗은 게 아니야. 고태준이 절규했다.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성배는 고태준을 노려봤다. 그럼 20년 동안 왜 연락 안 했어? 고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유진이랑 잘 살았나? 내 딸이랑 행복했나? 아냐. 성배야. 고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성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그럼 뭐였어? 지난 20년이 뭐였어? 고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옥이었어. 유진이는 계속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너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성배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늘이는 왜 아빠가 없는지 매일 물어봤고 유진이는 대답을 못했어. 고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 나도 힘들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 성배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게 꾀꼬였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올 수 없었어. 고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쫓았거든. 무슨 사람들? 유진이가 빚진 그 조직.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었어. 성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유진이가 아프게 된 거야? 고태준이 눈물을 훔쳤다.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몸이 망가졌어. 성배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하늘이는 어떻게 됐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태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무슨 뜻이야? 유진이가 죽기 전에 하늘이를 그들에게 넘겼어. 성배의 세상이 또다시 무너졌다. 뭐라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해서 어쩔 수 없었대. 성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 그럼 내 딸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 손에 있었어. 고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배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는 뭘 했어? 왜 막지 않았어? 막으려고 했어. 고태준이 울먹였다. 하지만 나도 위협받았어. 그리고 유진이가 말렸어. 말렸다고? 하늘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늘이만은 지켜달라고. 성배는 커피숍을 나왔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고태준이 뒤따라 나왔다. 성배야, 기다려. 꺼져. 성배가 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배야, 아직 할 말이 있어. 성배는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급출발했다. 백미러로 보니 고태준이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외치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성배는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 나유진은 도망친 게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하늘이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뛰어갔다. 하늘이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아, 성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하늘이가 돌아보더니 놀랐다. 얼굴이 왜 이래요? 성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늘아, 미안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성배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정말 미안해. 하늘이는 당황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너의 성배가 말하려다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아저씨? 성배는 일어나서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앞으로 아저씨가 널 지켜줄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늘이는 성배의 진지한 표정에 무언가 느낀 듯했다. 아저씨, 혹시 저와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성배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딸의 순수한 눈동자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늘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의 아빠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네? 윤성배, 너의 아버지. 성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늘이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아,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성배의 가슴이 찢어졌다. 20년 동안 딸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하늘아, 들어봐. 성배가 애타게 말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상황이 복잡했어. 거짓말이에요. 하늘이가 소리쳤다. 아빠라면서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성배가 절규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하늘이는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성배가 막았다. 하늘아, 제발. 그가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들어봐. 싫어요. 거짓말쟁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배가 급히 말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하늘이는 침대에 앉았다. 등을 돌리고 울고 있었다. 성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늘아, 증거를 보여줄게.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나유진이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이걸 봐. 하늘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안 볼 거예요. 엄마 뱃속에 네가 있을 때야. 성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늘이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젊은 나유진이 활짝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성배가 서 있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이게 엄마?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네가 태어나기 전이야. 성배가 눈물을 훔쳤다. 하늘이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엄마가 이렇게 웃었어요? 매일 웃었어. 성배가 말했다.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정말? 정말 네 아빠야. 성배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늘이는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의 오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이제야? 그녀가 흐느꼈다. 미안해, 하늘아. 성배가 딸을 안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와 딸이 20년 만에 만났다. 병실에는 둘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성배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딸을 괴롭힌 그들을 찾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성배의 편이 아니었다. 하늘이와의 재회 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딸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섰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늘이를 등대로 데려온 성배는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다. 20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첫날 밤이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여기 있으면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성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소리야?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됐어.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성배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다음 날 새벽, 성배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늘이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항구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고태준의 말을 되새겼다. 나쁜 조직이 있다고 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네트워크라고 반드시 찾아내겠어. 성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내 딸을 괴롭힌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항구에 도착한 성배는 오래된 인맥들을 찾아다녔다. 어부들, 상인들, 선조들, 누군가는 뭔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성배 형님, 오랜만이네요. 생선가게 주인 박철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철수야, 혹시 이상한 조지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성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여자들을 데려가는 박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형님, 그런 일에 왜 관심이 있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개인적인 일이야. 성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뭔가 알고 있으면 말해줘. 박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성배를 구석진 곳으로 불렀다. 형님,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상관없어. 말해봐. 몇 달 전에 소문 들었어요. 시내 뒷골목에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던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쯤이야? 구시장 뒤편 창고 지역이요. 밤에만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주변을 또 살폈다.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철수야. 그런데 형님, 혹시 걱정 마. 조심할게. 성배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구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성배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다. 구시장은 낮에도 어수선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각종 상인들이 오갔다. 냄새와 소음이 뒤섞였다. 성배는 시장 뒤편으로 갔다.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부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여기서 뭘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배가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아, 길을 잃어서요. 성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성배를 의심스럽게 봤다. 이쪽은 일반인 출입구역이 아닌데요. 경고하는 투였다. 성배는 남자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다. 성배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 무렵 성배는 등대로 돌아왔다. 하늘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면에 계란을 넣은 소박한 식사였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늘이가 웃으며 물었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요. 성배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고 왔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빠도 친구가 많으시네요. 하늘이가 라면을 내놓으며 말했다. 2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성배의 가슴이 아팠다. 너를 찾고 있었거든. 그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 식사를 하며 성배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보였다.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도. 하늘아, 성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를 괴롭힌 사람들 이름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니? 하늘이의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빠가 해결해주고 싶어서. 성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런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 아빠, 위험해요. 하늘이가 성배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경찰도 어쩌지 못해요. 경찰이 어쩌지 못한다고? 성배가 놀랐다. 돈으로 다 해결해요. 경찰서에도 사람이 있대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배는 주먹을 쥐었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늘아, 그래도 아빠한테 말해줘. 이름이라도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 하늘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두식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직의 우두머리예요. 김두식, 성배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박현수, 이종철, 이 사람들이 실물을 봐요. 하늘이가 떨리며 계속했다. 성배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복수의 대상들이었다. 하늘아, 그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아? 구시장 뒤쪽이에요. 낡은 창고 건물들. 하늘이가 몸을 떨었다. 성배는 오늘 낮에 본 그 장소를 떠올렸다. 역시 맞았다.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하늘이가 애원했다. 저 때문에 아빠까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성배는 딸을 안았다. 걱정 마, 하늘아. 아빠는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너를 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성배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호신용으로 사둔 것들이 있었다. 곤봉,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작은 칼 한 자루. 이제 57이구나. 성배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예전 같은 체력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여전했다. 다음 날 밤 성배는 하늘이에게 거짓말했다.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올 거야. 너무 늦지 마세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성배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키스였다. 밤 11시 성배는 구시장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창고들을 살폈다. 어느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새로운 아가씨가 온다더라. 나이가 어리다던데? 성배의 분노가 폭발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봤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젊은 여자 둘이 겁에 질려 앉아 있었다. 하늘이처럼 어린 아이들이었다. 성배는 주먹을 쥐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났다. 야, 저 계집들 밥 좀 줘. 내일 일이 있다고 했잖아. 성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를 참았다. 지금은 인내할 때였다. 1시간 정도 지켜본 후 성배는 상황을 파악했다. 총 4명의 남자가 있었다. 무기는 몽둥이와 칼이 보였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성배가 중얼거렸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배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하늘이 말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등대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깨어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하늘아, 성배가 딸을 안았. 좀 늦었지. 술 냄새 안 나는데 친구랑 뭐 하셨어요? 하늘이가 의아해했다. 성배는 딸을 속일 수 없었다. 하늘아, 사실은 그가 망설였다. 아빠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죠? 하늘이가 똑똑히 말했다. 성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하늘이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하늘아, 아빠는 제발요. 하늘이가 성배의 옷을 잡았다. 20년 만에 만난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성배의 마음이 흔들렸다. 딸의 눈에 진짜 두려움이 보였다. 하지만 그 조직을 그냥 둘 수도 없었다. 하늘아, 들어봐. 성배가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조심히 할게. 하지만 누군가는 막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네가 말했잖아.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럼 누가 말겠어? 하늘이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빠, 그럼 저도 같이 가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다. 안 돼. 성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 그럼 아빠도 가지 마세요. 하늘이가 울먹였다. 성배는 딸을 다시 안았다. 하늘아, 아빠를 믿어줘. 꼭 돌아올 거야. 다음 날 저녁, 성배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증거를 촬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경찰관 한 명에게 연락했다. 등대 관리소 시절부터 알던 김 형사였다. 형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성배가 전화를 걸었다. 성배 씨, 무슨 일이에요? 김 형사가 관심을 보였다. 인신매매 조직을 발견했어요. 구시장 뒤편 창고에서. 김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직접 봤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감금되어 있어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성배는 안도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성배 씨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배가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오후 10시, 성배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호신용품들을 모두 가져갔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뭔가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성배는 휴대폰을 꺼내 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여기서 뭐해? 성배가 돌아보니 낮에 봤던 그 남자였다. 발현수로 보였다. 아, 길을 잃어서. 성배가 또 거짓말하려 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여기서 봤잖아. 발현수가 의심했다. 성배의 심장이 빨라졌다. 들켰다. 전화 걸어. 발현수가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 수상한 놈이 또 왔어. 성배는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새끼, 스파이 아냐? 한 남자가 성배를 노려봤다. 경찰 보낸 거 아냐? 성배는 부정했다. 아닙니다. 정말 길을 잃어서. 꺼져 새끼야. 발현수가 성배를 밀쳤다. 다시 보면 죽인다. 성배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분 후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관찰했다. 안에서 여러 명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오늘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어. 김두식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 영업이야. 성배의 분노가 치밀었다. 상품이라니. 사람을 상품 취급하다니. 야, 저 계집들 너무 울어서 시끄러워. 다른 남자가 불평했다. 입 좀 막아. 성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으로 김 형사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창고 문 앞으로 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야, 문 열어. 성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이다. 창고.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발켄수가 나타났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 새끼 진짜 경찰이야? 발켄수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성배는 한 걸음 뒤로 물렀다. 경찰이 곧 올 거야. 여자들을 풀어줘. 하. 발켄수가 비웃었다. 경찰?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다른 남자들도 나왔다.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다. 성배는 절망적이었다. 이 새끼 때문에 오늘 거래가 망쳤어. 김두식이 화를 냈다. 호되게 혼내줘야겠어. 성배는 호신용품을 꺼냈다. 곤봉과 스프레이. 한 명 상대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명은 역부족이었다. 할아버지가 용감하네. 이종철이 조롱했다. 늙은이 주제에 성배의 혈관에 분노가 흘렸다. 할아버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할아버지. 성배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늙은이 주제에 영웅놀이 하려고. 발켄수가 비웃었다. 바로 그때 성배의 20년 분노가 폭발했다. 딸을 빼앗긴 분노,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닥쳐. 성배가 소리치며 발견수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곤봉이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성배는 예상보다 힘이 셌다. 20년 동안 등대에서 육체 노동을 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많았다.
이종철이 뒤에서 공격했다. 성배의 등에 주먹이 날아왔다. 으아, 성배가 비틀거렸다. 김두식도 합류했다. 발로 성배의 옆구리를 찼다. 갈비뼈에 통증이 스쳤다. 성배는 바닥에 넘어졌다. 입에서 피가 나왔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 늙은이 생각보다 끈질기네. 박현수가 성배를 내려다봤다. 성배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이를 실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성배가 피를 뱉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았다고? 김두식이 웃었다. 늙은이 주제에 허세 부리네. 그때 성배는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딸의 눈물을, 딸이 당했을 고통을. 갑자기 힘이 솟았다. 아버지의 본능이었다. 성배는 바닥에서 돌덩이를 집었다. 그리고 김두식의 무릎을 쳤다. 아, 김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성배는 벌떡 일어나 박현수와 대결했다. 이번에는 돌덩이가 무기였다. 이 미친 늙은이. 박현수가 화를 냈다. 하지만 성배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성배는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박현수도 쓰러뜨렸다. 이종철은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다. 성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있던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성배가 안심시켰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김 형사가 도착한 것이었다. 성배 씨, 괜찮으세요? 김 형사가 뛰어들어왔다. 네, 괜찮습니다. 성배가 힘없이 대답했다. 경찰들이 범인들을 체포했다. 피해자들을 구조했다. 성배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다. 성배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형사가 감탄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성배는 피투성이 손을 봤다. 아팠지만 뿌듯했다. 딸을 괴롭힌 놈들을 드디어 처벌했다.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으며 성배는 하늘이를 걱정했다. 집에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형사님,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배가 부탁했다. 김 형사가 성배의 휴대폰으로 하늘이에게 전화했다. 아가씨,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곧 집에 가실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빠. 성배는 눈물이 났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치료되는 느낌이었다. 새벽 3시, 성배는 등대로 돌아왔다. 하늘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늘아. 성배가 딸을 안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늘이는 아버지의 상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너무 무리하셨어요. 하늘아 미안해. 성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해. 그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 하늘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전함이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이가 작게 말했다. 나도 사랑해, 하늘아. 성배가 대답했다.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성배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유진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남아 있었다. 등대의 불빛이 바다를 비췄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성배와 하늘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3년 전 나유진이 숨을 거뒀다는 그 병원이었다. 아빠, 정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이미. 성배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하늘아, 고태준이 전화했어.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다고 했어.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화장터에서. 말이 끊어졌다. 화장터?
성배가 놀라 물었다. 누가 화장을 했다고 그랬어? 하늘이는 혼란스러워했다. 그 사람들이 김두식 패거리가 엄마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거짓말이었나?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가족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성배와 하늘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다시 만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야윈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나유진이었다. 하지만 20년 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70대 노인 같았다. 유진아.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성배야, 정말 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하늘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엄마? 하늘이가 작게 불렀다. 나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배는 침대 옆에 앉았다. 유진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죽었다고? 내가 한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나유진이 기침을 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가 다가왔다. 왜 이렇게 아프세요? 나유진은 딸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 나쁜 사람들한테.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늘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다 해결하셨어요. 성배는 나유진을 노려봤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다. 유진아,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이고 도망쳤어? 나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성배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엮였어. 돈? 성배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있었잖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 나유진이 흐느꼈다. 너한테 실망시키기 싫었어.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어. 성배는 주먹을 쥐었다. 완벽한 아내? 그래서 딸까지 데리고 사라진 거야? 하늘이가 아버지를 말렸다. 아빠, 엄마가 아프잖아요. 나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성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늘이를 그들한테 맡긴 거야. 성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들이 하늘이를 담보로 잡겠다고 했어. 그때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나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들이 협박했어. 너까지 해치겠다고. 그래서 뭐? 성배가 다그쳤다. 하늘이를 맡기고 나는 도망쳤어. 나유진이 절규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엄마인지. 하늘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럼 엄마가 저를. 아니야, 하늘아. 나유진이 급히 말했다. 지키려고 했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어. 거짓말이에요. 하늘이가 소리쳤다. 그럼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나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성배가 일어났다. 유진아,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알아. 너무 잘 알아. 나유진이 울먹였다. 매일 밤 하늘이 꿈을 꿨어.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꿈만 꿨다고? 성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게 다야? 하늘이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저는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나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배는 창밖을 바라봤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다. 2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유진아, 성배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늘이가 겪은 고통은 돌이킬 수 없어. 나유진이 간절히 말했다. 성배야, 한 가지만 들어줘. 내가 왜 그랬는지 더 이상 듣기 싫어. 성배가 고개를 저었다. 변명은 충분해. 그때 나유진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다. 피가 베개를 적셨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의사들이 몰려들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울렸다. 나유진의 상태가 위급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배와 하늘이는 말이 없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나유진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숨소리가 가빠졌다. 성배야, 나유진이 마스크를 벗으며 힘겹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게. 성배와 하늘이가 가까이 갔다. 곧 태준이 모든 걸 조작했어. 나유진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다. 뭔 소리야? 성배가 놀랐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어. 돈을 빌려줄 때부터 다 계획이었어. 하늘이가 급히 물었다. 무슨 계획이요? 너희 가족을 파괴시키려는. 그가 성배 너를 질투했어. 성배의 머리가 하얘졌다. 태준이가? 네가 승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견딜 수 없었. 나유진이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는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어떤 조건들? 성배가 다그쳤다. 나와 하늘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야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하늘이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엄마가 떠난 건 태준이의 협박 때문이었어. 나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너희 아빠를 해치겠다고 했어. 성배는 온몸이 떨렸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이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내가 바보였어. 나유진이 자책했다. 태준이를 완전히 믿어서 더 큰 덫에 걸렸어. 어떤 덫? 그가 나쁜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 돈을 빌려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앞잡이였어. 성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개자식이. 나유진이 급히 성배의 손을 잡았다. 성배야, 조심해. 태준이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 너를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하늘이까지 이용할 거야. 나유진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다. 하늘이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더 말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나유진이 억지로 말했다. 태준이가 하늘이를 찾아갈 거야. 너희가 행복해지는 걸 막으려고. 성배의 주먹이 떨렸다. 그 자식, 어디 있어? 모르겠어. 계속 숨어 있어. 하지만 분명히 나타날 거야. 나유진이 기침을 했다. 특히 하늘이가 회복되면. 그때 나유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엄마, 하늘이가 외쳤다. 의료진이 다시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유진의 심장이 멈춰 있었다. 유진아, 성배가 절규했. 아직 할 말이 남았잖아. 하지만 나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안함이 찾아왔다. 하늘이가 어머니의 시체를 안고 오열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진실을. 성배도 무릎이 꺾였. 20년 만에 만난 아내가 다시 영원히 떠났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조의를 표합니다. 환자분은 오래 고생하셨나 봅니다. 성배는 나유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손이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늘이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하늘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고태준을 찾아내야 해.
성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 자식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늘이는 불안해했다. 아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어. 성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 그때 성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성배야, 나야, 태준이. 전화 너머로 고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배의 혈압이 치솟았다. 이 자식아, 진정하고 들어봐. 유진이가 죽었다면서 참 안 됐다. 고태준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너 때문이잖아. 성배가 소리쳤다. 나 때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유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늘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전화 내용이 들렸기 때문이다. 고태준, 당장 내 앞에 나타나. 성배가 위협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 앞에, 오히려 네가 나한테 와야지. 고태준이 비웃었다. 뭐라고? 하늘이 때문에 말이야. 고태준의 목소리가 음침해졌다.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성배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하늘이가 겪은 일들, 그 트라우마들, 나한테만 있는 자료들이야.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무슨 자료? 성배가 다그쳤다. 직접 와서 확인해봐. 내일 저녁 8시, 옛날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다. 성배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 가지 마세요. 하늘이가 애원했다. 분명히 함정일 거예요. 성배는 딸을 바라봤다. 하늘아, 하지만 엄마 말대로 그 자식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성배는 나유진의 시체를 다시 봤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늘아, 아빠가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걸 끝낼 거야. 성배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힌 그 자식을. 하늘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20년의 분노와 복수심이 아버지를 지배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성배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병실을. 유진아,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성배가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완전히 지켜낼 거야. 여러분, 이야기를 같이 터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